비과세를 받고 세금을 세이브하는 것도 좋지만 다시 비슷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금액이 좀 더 들 수가 있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보유세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죠? 그 보유세를 보고 놀라신 분도 계시고 설령 보유세가 아니시더라도 2주택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매도를 잘 하셔야지 세금이 좀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왔다 갔다 하는 세금은 아주 작게는 수백만 원이고요.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인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똑똑하게 주택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매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세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 건데 가장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유세고 그 보유세보다 앞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공시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이 공시가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맞추겠다고 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설령 집값이 동일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당분간은 보유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보유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종부세가 다주택자 혹은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이 꽤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 물건을 정리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건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줄이시려는 분들은 이 방법이 이제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일부 물건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증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2번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 거죠. 계속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증여를 받아줄 수중자도 없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일부 물건을 정리하는 건데 이제 일부 물건 정리하실 분들 중에서 꼭 보유세가 아니더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체크 드릴 건데 체크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주택을 먼저 따지는 건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중과 배제 주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 이게 지역 요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자치시 읍면지역. 이 경우에는 여기에 소재하는 주택이면서 동시에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면은 즉 지역 요건하고 가액 금액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내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였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예를 들어서 청주라고 해볼까요? 청주 같은 곳에 공시가격이 3억 이하, 기준시가가 3억 아직 안 넘었는데 어느 특정 해가 돼가지고 3억이 올라갔다. 그럼 이때는 중과가 들어가요. 3억 이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양도당시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내가 매도하려고 했다면 보유세가 부담이 됐다면 그 전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중과배제 주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을 또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주 유일하게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도 이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냥 주택수가 아니라 중과 대상 주택수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 비과세 판단할 때는 주택수 포함되는구나. 그래서 비과세 판단할 때는 포함된다는 거. 가끔 가다가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헷갈리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기준시가가 1억 이하짜리 소형주택,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양도세에 있어서도 이게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1세대 2주택에만 해당이 돼요. 1세대 2주택이면서 기준시가가 양도당시 1억 이하다. 그러면 1억 이하짜리를 팔 때 그 해당 1억 이하짜리가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에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3주택이에요. 그러면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경우라도 이 경우에는 중과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위에 첫 번째에서 봤었던 수도권 외 3억 이하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역 요건까지 맞춰버리면은 이 경우에도 그럼 중과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과 배제 주택 외에 남은 주택이 하나만 남았다. 그럼 이 남은 하나도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이건 제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먼저 사례 1번은 주택이 현재 3개가 있어요. 1번 주택은 서울에 있는 중랑구고요.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이죠. 2번 주택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데 미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도 미등록한 임대주택이고요. 전라도 순천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시가가 3억 이하 2억 9천입니다. 전체 주택수가 몇 채일까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죠. 전체 주택수는 3채입니다. 전체 주택수는 3채인데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이외 지방에 소재하는 순천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기준시가가 3억 이하다. 이거는 전체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빠지기 때문에 전체 주택수는 3채지만 중과대상 주택수는 2채가 돼요. 그래서 이 3번 주택을 내가 팔든 안 팔든 서울 중랑구, 강동구 어떤 걸 먼저 팔더라도 2주택 중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택수하고 중과대상 주택수가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과 배제 주택 외에 남은 주택이 하나인 경우에도 중과 배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다 이게 해당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택이 4번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주택 4번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럼 주택수 몇 개예요? 주택수는 현재 4채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빠진다 해가지고 한 채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돌아와서 전체 주택수는 4채인데 1번, 2번, 3번은 양도세 중과 배제 이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남은 4번이 하나이기 때문에 2채면 안 돼요.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4번 주택도 비록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4번 주택에서 만약에 거주까지 했다.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그러면은 이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4번 팔면은 중과배제 들어가고 1번, 2번, 3번은 자동 말소 된 상태에서 팔면은 또 이제 중과배제 들어가고 4채를 가지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를 하나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양도세 중과를 다 피하고 일반 과세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등록 임대주택이 있다면은 내 요건이 잘 맞는지 한번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란 뭐냐? 간단히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관할 지자체하고 세무서 양쪽 모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까지 세무서에서 받은 것까지 나와야 줘야 돼요. 그리고 임대 개시 당시, 이게 실제 임대를 시작한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임대 개시 당시 6억 원 이하면 되는 거지 수도권 외에는 3억이고요. 나중에 6억, 3억이 넘어도 그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조심해야 되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했다면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걸로 등록하셔야 돼요. 4년으로 등록했다면 혜택 못 받아요. 물론 그 전에 3월 31일까지 등록했다면 민간 단기 4년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아무리 위에 있는 요건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다 갖춰야지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세 번째 사례 보죠. 1번, 2번은 장기 임대주택,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3번, 4번이 미등록이에요. 이 중에서 4번 주택을 매도한다고 합시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이때 4번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매도할 때 전체 주택수 몇 주택이에요? 4주택이죠. 간혹 여기서 또 1번, 2번 등록했으니까 빠져서 2주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주택 중과가 아니라 1번, 2번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4주택 중과인 거죠. 왜 그래요? 1번, 2번이 비록 양도세 중과 배제에 해당되는 주택이지만 남아있는 주택이 2개잖아요. 한 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과 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주택 중과가 아니라 4주택 중과,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죠. 그리고 기본세율에 3주택 중과라면은 30%가 가산이 되죠. 그래서 최고세율 75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에 놓여 있는데 실제 매도한 잔금까지가 아니고 매도한 계약까지만 했어요. 아직 잔금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도한 건 아니죠.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1번, 2번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돼 있고 4번을 지금 매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미등록된 게 3번 이거 하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을 등록을 해야 돼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아파트다. 아파트는 이제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번 잔금 치르기 전에 3번을 급매로 팔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팔면은 다시 중과배제 주택이고 남은 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4번이 중과배제 받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번이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때는 또 최종 1주택까지 좀 따져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합산과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간혹 가다 보면은 이 합산과세에 대해서 2022년 2월 달에 매도했다. 그러면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나서 23년 2월 될 때까지를 합산한다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딱 묶어놨거든요. 연도로 그냥 구분을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가 같으면 그냥 다 합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는 사례를 가져왔는데 주택이 A와 B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차액이 8천만 원이에요. 이 8천만 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연도, 즉 2022년도에 팔았다. 금액이 합산이 되거든요. 그럼 소득 금액이 8천이 아니라 1억 6천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세율도 올라가고요. 그에 따라서 양도세가 4,045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신 게 아니라면은 하나는 2022년, 하나는 23년 연도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는 1,438만 원, 또 하나 1,438만 원 나오니까 두 개 더해봤자 2,676만 원, 1,469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중에 마이너스가 끼어 있다고 합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무조건 연도를 같이 팔으셔야 돼요. 연도가 다르면 합산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은 마이너스가 된 물건은 잘 안 팔리는 그런 물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좀 가급적 먼저 하신 다음에 플러스를 파셔야지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손실난 게 안 팔려버리면 해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운 거죠. 이 외에도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를 안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비과세를 받고 세금을 세이브하는 것도 좋지만 다시 비슷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금액이 좀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까지 잘 보셔서 여러분들 투자 가치까지 고려하셔서 매도를 잘 하시면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의사결정 문제예요. 그리고 해당 물건을 좀 보실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좀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안 되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대출 그리고 관망세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매도도 하셔야 되고요. 차익을 실현시키거나 아니면은 손실난 것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때 꼭 기억하시고 큰 금액을 아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좋은 소식이 있거나 아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철새우신 제네시스였습니다.